네, 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캠페인과 그룹을 만들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기본 상품 등록과 추가로 광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팁,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업체 광고를 세팅을 한 후 최적화를 시켜가지고 제가 한두 달 정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 광고 매출을 살짝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캠페인과 이 광고 그룹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광고 세팅을 하기 전에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과 이 상품을 어떤 그룹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을 미리 잡아두시는 것이 좋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쇼핑 광고 파트 2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기본적으로 광고를 진행할 상품을 먼저 정해야 되겠죠. 그 해당 업체 사장님께서 판매하시는 상품은 순대류를 판매를 하시거든요. 이 순대류에도 이제 종류가 많은데 광고를 진행할 상품들이 뭐 모듬순대, 뭐 막창순대, 야채순대, 토종순대, 찰순대, 뭐 크게 한 이 5종류가 있어요. 여기서 일단 모듬순대 상품을 먼저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캠페인에 광고 그룹까지는 미리 만들어 놨었죠. 이 광고 그룹의 파란색 그룹명을 클릭을 하시면 이 그룹 내의 페이지로 이동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새 소재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품을 여기서 이제 불러오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불러오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뭐 상품명을 검색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모듬순대였죠. 모듬순대 검색을 하면 검색 결과 1이라고 하고 밑에 상품이 이렇게 뜹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 버튼을 누르면 밑에 또 선택한 상품이 뜨죠. 여기서 저장 후 닫기를 누르면은 이제 해당 상품이 광고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상품 아이디로 등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쇼핑몰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쇼핑에 가서 순대라고 한번 쳐봅시다. 일단 그 뭐 광고가 아닌 업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광고 업체 들어가면 광고비가 빠지니까 보시면은 위에 이제 상품 번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여기 보시면은 쇼핑몰 상품 아이디라고 합니다. 해당 이제 고유 번호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쇼핑 상품 아이디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내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등록한 상품의 고유 번호가 아까 전에 이 상품 번호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상품이 이제 네이버 쇼핑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 네이버 쇼핑에 들어갔을 때 네이버 쇼핑에도 해당 상품에 대한 고유 번호를 주게 되는데 그 고유 번호가 바로 네이버 쇼핑 상품 아이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제일 빠른 거는 그냥 상품명으로 검색을 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후 닫기를 눌러가지고 등록을 할게요. 하면은 밑에 이제 소재가 떴죠. 그리고 상태는 소재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검토하는 시간은 조금 걸려요. 상품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기는 한데 거의 하루 좀 안 되게 이렇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해당 상품이 새로 등록이 되었으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태가 원래 이제 검수 중이라고 떠야 되는데 지금 해당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이 원래 등록이 돼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 작업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테스트 그룹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검수 통과가 되는 겁니다. 원래라면 검수 중으로 뜨거든요. 그러면 이 검수 중 기간에 저희가 이제 광고 검수가 되게끔 선 작업을 좀 해줍니다. 광고 보류가 난 후에 보류 사유가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수정하시면은 더 정확하겠지만 좀 한시라도 급한 분들의 경우에는 이 검수 기간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좀 미리 체크를 하셔서 보류가 안 나게 미리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소재 아래 부분 보시면은 상세 보기라고 있어요. 이 상세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상품에 관한 여러 추가 정보들이 뜨거든요. 여기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상품 이미지와 상품 제목입니다. 이게 검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 보류 사유들이 있지만 가장 큰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순수 상품 이미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지 안에 뭐 텍스트가 들어갔거나 아니면 뭐 추가 포토샵 작업으로 뭐 번쩍번쩍거리게 해놨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보류가 됩니다. 그리고 상품명의 경우에는 이벤트 관련 문구는 통과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뭐 무료 배송 아니면 몇 프로 할인 뭐 이런 문구들이 대표적이죠. 우선은 뭐 크게 이 부분만 지켜서 등록을 하시면 웬만하면은 통과는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네이버 검수팀도 로봇이 할 때도 있고 사람이 할 때도 있어가지고 기준에 맞지 않아도 뭐 타 업체가 뭐 광고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해당 부분은 뭐 주기적인 네이버 검수나 아니면 타 업체에서 신고를 넣으면 바로 이제 보류가 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기준은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 불러오기를 했는데 이제 해당 상품 이미지와 아니면은 뭐 상품명이 이 광고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수정도 가능하거든요. 그 우측에 보시면은 수정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미지가 뭐 맞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이 기준 가이드에 맞는 순수 상품 이미지를 드래그 하시면은 바로 여기에 상품 노출용 이미지가 뜨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상품명 경우에도 여기서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명이 뭐 무료 배송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뭐 필요한 부분을 그냥 복사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여기 무료 배송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이 상품명이. 그럼 이 부분을 그냥 삭제를 하시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광고용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노출용일 뿐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제 상품명을 변경을 한다고 해서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명이 변경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네이버 쇼핑에 뭐 등록돼 있는 뭐 상품명이 변경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제 내 광고, 이 상품에 대한 광고가 노출될 때 보여지는 상품명일 뿐이에요. 이 부분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넣을 수 있는 글자가 띄어쓰기 포함해서 25글자밖에 사실 못 넣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상품명 등록하는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나중에 이제 광고용으로 상품명을 변경을 할 수 있지만 25글자밖에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스마트 스토어 상품명을 지을 때 노출이 많이 될 수 있게 카테고리에 맞는 상품명은 최대한 등록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출용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광고용 노출 이미지일 뿐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등록을 한다고 해서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 이미지가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변경을 하시고 밑에 저장 후 닫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다시 검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스크롤바를 좀 내려보시면은 해당 상품의 확장 소재와 제외 키워드를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확장 소재 파란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추가 홍보 문구와 쇼핑 상품 부가 정보라는 게 있네요. 이 부분은 눈으로 한번 직접 확인을 하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구마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해보시면은 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1위 업체와 2위 업체를 한번 볼게요. 1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상품, 그 다음에 금액, 카테고리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상품 등록을 하면 노출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리뷰, 구매 건수, 그 다음에 찜하기 이런 부분이 보이죠. 그리고 2위 업체를 보면은 마찬가지 리뷰, 구매 건수, 찜하기 부분이 보이고 카테고리와 이 부분 사이에 보면은 추가 문구가 있네요. 산지 직송, 재구매가 많은 상품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아까 봤던 이 추가 홍보 문구라는 부분 있죠. 이 추가 홍보 문구라는 부분이 바로 이 여기 산지 직송 재구매가 많은 상품 해당 업체에서 입력한 이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쇼핑 상품 부가 정보라는 부분이 바로 리뷰, 구매 건수, 찜하기 등등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해서 일단은 추가 홍보 문구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추가 홍보 문구 버튼을 누르시면은 일단 문구 1 이거는 필수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문구 2가 있어요. 문구 1의 경우에는 띄어쓰기 포함해서 10글자까지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 차이는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쉽게 이제 모바일에서 노출되는 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화면이 작다 보니까 길게 이렇게 못 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예를 들어 작성을 하시면 밑에 문구 2가 작성이 되게 열립니다. 이 부분을 이제 또 추가로 입력을 하시면 이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PC 영역. 아까 보시면은 요 부분 있죠. PC 영역에서 나오는 부분이 사실은 문구 2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구 1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모바일에서 나오는 영역인데 사실은 문구 2는 선택이잖아요. 사실은 문구 2는 선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입력을 하지 않아도 등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구 1로 등록을 한 문안들이 PC에서도 같이 노출이 되게 돼요. 쉽게 정리를 하면 문구 1은 PC와 모바일에서 둘 다 노출이 되는데 PC는 나는 조금 더 길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구 2에 추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저장 후 닫기를 누르면은 이제 검수가 테스트 하면은 요렇게 검수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쇼핑 상품 부가 정보라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일단 위에는 이제 예시기 때문에 뭐 플레이어 니트 스커트 치마몰 뭐 85,000원 요건 뜨는데 요 부분은 그냥 무시를 하시면 되고 그 밑에 보면은 리뷰 구매 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등록한 상품의 정보를 네이버가 이거를 긁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해당 상품의 리뷰 구매 찜 숫자가 카운팅 돼서 노출이 되게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장 후 닫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 검수가 진행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노출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아까 전에 고구마 이제 검색을 했을 때는 이렇게 홍보 문구랑 그 다음에 쇼핑 상품 부가 정보 이 부분이 둘 다 노출이 되거든요. 이 2위 업체처럼요. 이 1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추가 홍보 문구를 등록을 안 한 겁니다. 꺼두었거나 안 했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바일에서 한번 볼게요. 모바일에서 똑같이 고구마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구매 리뷰찜이 있고 구매 리뷰찜이 있고 구매 리뷰찜이 있고 아까 전에 2위 시골 친척이라는 업체 이 3위 업체네요. 네, 3위 업체가 이제 보시면은 문구가 이제 PC에서는 이렇게 노출이 되는데 모바일에서는 노출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품이 노출되는 영역이 워낙 작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PC 버전의 모바일 이제 PC로 보는 모바일 버전이라서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모바일로 보시면은 되게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에서는 이 추가 홍보 문구랑 쇼핑 상품 부가 정보 중에서 하나만 노출을 시켜주는데 그 우선순위가 이제 이 리뷰수, 구매수, 찜수, 무료 배송 이 부분인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그거랑도 관련이 있는데 네이버 쇼핑 순위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이 사실은 구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과도 사실은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이 두 개 중에서 약간 더 중요한 부분이 이 바로 이제 리뷰수 구매수 이거를 노출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네이버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해당 상품에 들어와 가지고 수정을 하는 영역입니다.
제외 키워드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제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음, 어,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에는 파워링크랑 다르게 네이버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해당 상품과 연관된 키워드를 네이버가 알아서 노출을 시켜준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네이버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순대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여러 상품 키워드를 노출을 시켜주는데 마구잡이로 노출을 시켜주면은 욕먹잖아요. 내랑 맞지도 않는 키워드를 노출시켜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네이버도 기준을 잡는데 그 기준점이 바로 상품명과 그 다음에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항상 염두하셔야 되는 부분이 상품명에 혹시나 내가 이제 맞지 않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카테고리에서도 제일 끝 카테고리는 결과적으로 저희랑 맞는 부분이지만 중간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도 검색을 하면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광고 세팅을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제외 키워드를 좀 설정을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광고를 뭐 하루 이틀 조금 길게는 뭐 3일에서 일주일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 제외 키워드 추가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아래 최근 한 달 기간 동안에 어떤 검색어로 뭐 노출이 되었고 클릭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직접 전환이 얼마만큼 됐는지 비용은 얼마 빠졌는지 대략적인 데이터가 여기 나오거든요. 이 데이터를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직접 전환율이 아예 안 잡혀고 광고비만 많이 나가는 뭐 검색어가 있다 하면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이 위에 이제 그러면 등록이 되는데 여기 이제 저장 후 닫기를 누르시면은 해당 상품에는 더 이상 노출이 안 되는 이런 제외를 걸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제외 키워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처음 세팅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그냥 광고를 하루 이틀 정도 돌려보시고 직접 한번 추가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정말 해당 상품에 들어와서 기본적인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고요. 다시 상품 돌아가서 그룹 단위로 보시게 되면은 그룹 단위에도 보면은 확장 소재와 제외 키워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상품을 하나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 해당 상품에 들어가서 아까 확장 소재, 제외 키워드 설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 상품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 여러 상품을 똑같은 이런 확장 소재 문구랑 제외 키워드를 걸려고 했을 때 하나하나 세팅을 다 일일이 하게 되면은 귀찮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일괄적으로 세팅을 하는 경우에는 이 그룹 단위에서 확장 소재를 아까처럼 뭐 추가 홍보 문구 세팅을 하시거나 뭐 리뷰수 같은 경우에는 이 그룹 단위로는 못 하고요. 이 문구만 가능합니다. 아니면은 이 제외 키워드를 설정을 하게 되면 이 그룹 내에 속하는 모든 상품은 이 확장 소재에 등록한 문구를 따라가게 되고 이 제외 키워드로 건 키워드는 전부 일괄적으로 노출이 안 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그룹 단위로도 설정을 하고 이 상품은 만약에 예를 들어 이제 광고가 나가는 문구를 바꾸고 싶어요. 아니면 제외 키워드를 바꾸고 싶어요. 했을 경우에는 이 상품 단위로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제외 키워드를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확장 소재 문구를 바꿔주게 되면 우선권은 이 상품에 들어와서 세팅을 한 요 설정이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해당 상품만 아까 그룹 단위에서 설정을 한 부분이랑은 다르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전체적으로 크게 하실 경우에는 이 그룹 단위에서 세팅을 하시고 그 중에서 나는 변경할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변경할 상품만 들어가셔서 수정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잠깐 보셨겠지만 이 그룹 단위의 확장 소재를 누르시면은 새 확장 소재를 눌렀을 때 네이버 톡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이버 톡톡. 이 부분은 사실 뭐냐면
아까 전에 화면 보시면은 이 광고 중에 이 우측 하단에 보면 이 톡톡 아이콘이 노출이 되고요.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바로 여기서 이제 톡톡 상담창이 딱 뜨게 됩니다.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 이 부분을 설정을 하시려면은 네이버 톡톡을 눌러서 이 제일 처음에는 이게 비즈 채널 연동이 안 되어 계실 거기 때문에 이 비즈 채널 관리를 바로 가기를 누르셔가지고 네이버 톡톡을 가입하신 아이디를 넣어서 연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거를 연동을 시키고, 근데 이제 이게 상담창이다 보니까 내가 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시간이 오전 예를 들어 9시부터 저녁 7시까지고 밤부터는 조금 힘들다 했을 경우에는 아래 고급 옵션을 눌러가지고 이제 요일 시간대 부분을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그러면 그 시간, 설정한 시간대에만 이 톡톡 아이콘이 노출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톡톡까지는 잘 안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이제 톡톡 버튼을 눌렀을 때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빠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상품으로 넘어가서 그 페이지에서 톡톡이 뜨는 게 아니라 이 화면 자체에서 그냥 상담이 가능한 창만 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이지만 뭐 상담을 했다 한들 여기서 다시 저희 상품에 관심이 있으면 또 클릭을 하셔가지고 들어와서 상품을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광고비가 저는 이중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뭐 세팅을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광고 자체에서 톡톡을 눌러서 상담을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몇 번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뭐 세팅을 하지는 않는 편인데 이것도 말 그대로 뭐 업체 사장님들께서 이제 호불호가 있을 거니까 나는 그래도 톡톡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정말 이제 상품 캠페인을 만들고 그룹을 만들고 상품 소재를 등록하는 정말 기본적인 단계예요. 근데 이 기본적인 단계 중에서 아까 확장 소재도 있고 뭐 여러 등등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안 된 업체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뭐 하나 보여드리면은 뭐 강원도 감자라고 예를 들어 한번 쳤을 때 1등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추가 홍보 문구랑 밑에 리뷰 구매 건수 찜하기 요거에 다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세 번째 업체 보면은 추가 문구도 없고요. 리뷰 구매 건수도 사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업체는 아까 그 기본적인 부분도 아직은 설정을 안 해두신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상품 불러오기를 해서 등록만 해둔 상태인 거예요. 이게 이제 얼마 차이 안 날 것 같지만 둘 다 뭐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이 문구랑 리뷰 구매 건수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클릭률이라는 게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 클릭률이 달라지게 되면 나중에 이 부분은 다음번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해당 상품의 이제 품질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지수가 뭐 제일 처음에는 기본 4칸이 주어집니다. 저는 오늘 세팅했지만 원래 제가 광고를 하고 있는 상품을 다시 이제 테스트 그룹에 등록을 한 거기 때문에 이 품질 지수가 벌써 6칸인 거고요. 원래라면 4칸이고 한 칸 올라갈 때마다 뭐 광고비가 뭐 10%에서 15% 정도 절감이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으셨죠? 이런 부분이 다 품질 지수에 영향을 주거든요. 클릭률이. 물론 이제 클릭률뿐만이 아니라 뭐 전환율이랑 이 부분도 이제 다 영향을 주지만 이 클릭률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등록을 해주시는 게 내 광고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원래 제가 이 기본 단계까지 세팅을 하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이 상품을 광고 노출을 시키는데 이제 좀 세부 키워드, 남들이 안 쓰는 타 경쟁사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중간 단위, 소 단위의 세부 키워드를 활용을 해서 광고 효율을 높이는 방법까지 제가 같이 전달을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길어져 가지고
좀 영상을 나누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영상, 세 번째 영상에서 이제 심화편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광고 효율을 올릴 수 있는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때 이제 제일 처음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업체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을 때 광고 효율이, 광고 매출이 과연 얼마나 났을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